가장 시장에서 바랬던 내용은 바로 이 세드풋이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결국에 파월은 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이제 세드풋이 없다. 즉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자신은 뭐 그거에 대해서 강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당연히 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그냥 가격에 반영된 것이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의 기능은 정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만으로 자신들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실망감을 많이 주었고요. 또 관세와 관련돼서도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히 증가했던 만큼 결국 관세도 연준이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관세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랍다는 평가를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어떻게 보면 파월의 굉장히 과거에 좀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발언이었던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세가 정말로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 규모, 두 번째로는 관세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중에서도 결국 반영 시간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반영 시간 같은 경우도 길면 길수록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데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만약에 관세가 생각보다 이미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는 사실상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이 반영 시간이 정말 빠를지 느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는 오늘 뭐 이제 실업 관련된 지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고용 상황 자체는 연준에서 판단하기에 견조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확실히 오늘도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고용 상황은 사실 연준이 봤을 때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뭐 도지와 관련된 공공부문 고용 감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 1억 7천만 명의 미국 시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고용 영향이 크지 않다. 그리고 뭐 이민이 감소하는 것이 고용 그리고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노동 공급은 감소했지만 노동 수요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노동 시장 수요가 잘 맞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실업률이나 아니면 임금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민 감소로 인한 문제 역시도 크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시장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이 AI로 인해서 얼마나 좀 고용이 감소할 것인가, 고용이 감소할지 아니면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월도 자신은 이거는 현재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 역시나 이 AI와 관련된 영향력은 여전히 조금은 물음표로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런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20년 중에서 가장 큰 이슈들 두세 개 중에 하나가 바로 AI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AI 테마는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실 때 정말 놓치면 안 될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용 그리고 물가 흔히 얘기하는 원래 고용과 물가는 좀 서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편한데 고용은 안 좋아지고 물가도 같이 올라버리면 이 순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에서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파월이 자신이 말하기를 첫 번째로 자신들은 이미 합의를 본 이런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바로 일단 먼저 목표와 괴리 간의 차이가 큰 것. 즉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는 있지만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 그냥 고용을 먼저 신경을 쓰고 반대로 만약에 소요 시간이 얼마나 더 긴지 이것들을 좀 고려해서 더 비용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EPS 같은 경우는 이번 파월의 발언을 두고 물론 파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더 비용이 큰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전제가 결국에는 고용 유지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고려했을 때는 파월은 좀 노동시장보다는 물가 안정을 좀 우선적으로 두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향후 어차피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금리 인하 시점이 그다지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좀 빠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함께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당연히 좀 변동성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실제로 이제 좀 안정된 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데 미국 국채 금리는 왜 오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월도 자신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지금 현 상황은 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헤지펀드가 현재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현재까지 콜옵션보다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풋옵션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오늘 거래하실 때 이런 옵션과 거래된 이유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